전기가열과 기존 가열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저기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죠. 돌고 있다. 저기 수소가 나와서 돌아갑니다. 저 네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 그 힘으로 수소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분쯤에 나오기 저기 수소 센서인데 빨갛게 불 들어오죠? 네. 수소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8분 넘어서. 근데 바퀴는 안 돌아가요. 그러네요. 수소 양이 부족한 거예요. 아. 한 번에 확 나와야 되는데 찔끔찔끔 나오니까 이 바퀴를 돌릴 만큼 에너지를 못 얻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한국입니다. 참고로. 산단 같네요. 포항입니다. 포항이고 저기 포스코고요. 포스코에서 이제 포항제철.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 전기화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2015년에 수익성 이유로 중단했던 것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6천억을 투입해서 2026년부터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저 기술을 썼을 때 이산화탄소를 기존보다 75%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학회사에서 이제 이 크래커라는 걸 만들었어요. 크래커 뭔지 아시죠? 크래커 과자. 과자. 아쉽게도 네. 과자는 아니고 크래커가 먹는 크래커가 아니라 쪼개는 거예요. 크래커. 석유화학 공정에서 크래킹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석유가 이제 처음에 원유를 가져와서 얘를 네. 증류를 하잖아요. 끓여가지고 나눠요. 끓는 점 순서대로. 저 가솔린도 나오고 막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중에 납사라는 물질, 그 납사를 오른쪽에 기초 유분이라는 걸로 만드는 게 크래킹 공정입니다. 저 기초 유분은 뭘 하는 거냐면 저걸로 이제 석유 화학 산업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유분은 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고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결국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시작이 저 기초 유분이고 네. 그걸 만드는 게 납사 크래킹입니다. 저게 이제 온도가 한 700도 이상 되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아, 그쵸. 지금은 이제 그거를 화석 연료로 열을 얻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스프에서는 전기로 했다. 전기로 크래킹 공정을 돌린다. 전기로 저런 화학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 크래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스프에서. 옛날에 아궁이 때우다가 가스 하다가 이제 인덕션 왔듯이 이제 산업계에서도 뭔가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맞습니다. 저런 변화의 바람이 있군요. 네, 이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JH 기술을 사용했고요. 주리팅. 이산화탄소 배출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런 거는 근데 항상 감안하고 봐야 돼요. 최대 90%란 말은 0에서 0에서 90이거든요. 90. 네, 그래서 좀 감안해야겠네요. 그래서 2024년에 저 공장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상업 공장은 아니고 상업 공장이 한 수십 분의 1 되는 데모 플랜트라고 하는데 기술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진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진짜 저감이 되는지. 진짜 감축량은 저 네. 공장을 돌려봤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어. 저 맥주 드시면서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들. 맥주 그러신가요? 먹기 좋은 시간 아닌가요? 네, 이 비어. 이 비어 뭔가요? 전기로 맥주 만든 거죠. 아, 이번에는 낚시 아니고 진짜 비어. 크래커처럼 낚시 아니고. 전기만 맥주 위험하지 않나요? 뭘 전기만 그만해요. 안 끝났네. 아무튼 네, 이 비어. 궁금합니다. 아, 그러네요. 계속 나오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맥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 아시나요? 오?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죠. 일단 뭔가를 하면 다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사실 배출되잖아요. 뭘 만들거나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죠. 맥주 한 잔에 대충 이게 자동차 한 7km 운행하는 정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그거를 돼요. 줄이겠다는 거죠. 전기화로. 예. 히트펌프입니다. 교수님도 히트펌프 엄청 좋아하잖아요. 연대과학에서 히트펌프 얘기를 하셨던데 네. 조회수가 23만. 그래서 가져왔어요. 조회수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히트펌프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히트펌프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맥주 만드는데 히트펌프를 적용을 한 거예요.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펌핑해 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열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다르긴 한데 조회수 때문에 가져왔고요. 다음 슬라이드. 뭐죠, 진짜? 뭐죠?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벨기에가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호가든부터 해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 맥주를 생산할 때 열을 이 히트펌프로 대체를 한 거예요. 친환경 맥주 이비어는 제가 이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히트펌프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이 최대 90% 되더라. 맥주 만드는데 히트펌프가 무슨 이야기냐면 발효하고 하는데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존 방법 대신 히트펌프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도 전기화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히트펌프는 좀 빠르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저렇게 쓰고 있고 앞에 포스코랑 바스프는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거고 테스트하는 단계고요. 그렇군요. 히트펌프는 조회수가 말해주듯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거. 오, 네네, 예. 좋아요. 전기로 열을 만들 때 쓰는 거. 미세먼지 제거하는데 이 전기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들 그 2차 미세먼지라고 들어봤나요? 차 예. 미세먼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미세먼지가 요즘 이제 일상이 됐어요.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 생활이 됐는데 2차 미세먼지는 뭐냐면 2차가 있으면 1차도 있겠죠. 1차 미세먼지가 발전이나 자동차 이런 데 석유화학 연료를 태우는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1차 미세먼지는 태우고 먼지가 바로 나오면 1차 미세먼지예요. 2차 미세먼지는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그림에 보이는 거 NO, NO2, SO2 막 줄줄줄 있죠. 그런 것들 가스거든요. 하나의 분자가 나와서 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먼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미세먼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동차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시커먼 막 매연 나왔잖아요. 많이 네, 나와. 맞아. 요즘 뭐 전기차는 아예 안 나오고. 전기차 아, 아니더라도 아, 전기차 아니더라도 시커먼 매연은 없잖아요. 시커먼면 진짜 잘 못 본 것 같아. 가끔. 진짜 가끔씩 보죠. 그 시커먼 것들이 1차 미세먼지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의 한 7, 80%가 2차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화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화학으로 만든 건 화학으로 없앤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멋있다. 개그하고 내가 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세먼지의 화학이 중요하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의 양인데요. 빨갛게 해놓은 거 CO, 낙스, VOC 이 세 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자는 거죠. 전기화 기술을 사용해서. VOC를 먼저 얘기할 건데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고요.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 똑같습니다. 그래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2차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뭐냐? 냄새 나면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페인트, 향수, 고기 굽는 냄새 냄새가 좋든 나쁘든 냄새가 나잖아요. 네. 웬만한 건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냄새 나는 것들 많잖아요. 방향제도 쓰고 예. 그것들이 우리한테 좋지만 냄새를 좋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유소 냄새 없애야겠죠?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겁니다. 뭔지 아시나요, 랩장님? 육각형이네요. 안에 선이 3개가 있는. 와. 이제 답 나옵니다. 이제 정확합니다. 최경민 박사님의 유기화학 편 꼭 보세요. 오른쪽에 저것들을 유기학자들은 왼쪽처럼 그리거든요. 저게 벤젠이거든요. 탄소 6개, 수소 6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고요. 저걸 어떻게 제거를 할까? 산소와 함께 가열합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네요. C는 CO2로 산소랑 반응해서 H는 H2O로 물로. 그래서 결국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주로 결국 태우는 거예요. 탄소랑 반응하는 게 연소 태우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랑 물로 무해화, 유해성을 없애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쟤들은 미세먼지를 만들진 않으니까. 저렇게 합니다. 저거를 하는데 저거를 뭘로 하겠다? 열이 필요하니까 그 열을 전기로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없앤 건데요. 까만색이 익스터널 히팅이라고 한 게 기존 방식이고요. 네. 줄 히팅, 아까 얘기했죠. 아. 전기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Y축 휘발성 화합 물질의 농도고 이게 1000이라는 농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히트 온 했죠. 딱 히트 온을 하면 이제 가열이 되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빨간색 보이죠? 까만색은 동시에 히팅을 시작한 거예요. 기존 가열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참 있다 떨어지죠. 빠르다 느리다. 그게 딱 저기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히팅 오프. 오프도 네. 보면 껐는데 뭐가 먼저 올라오죠? 빨간색? 줄히팅. 빨간색. 빨간색. 여기 올라오는 건 빨간색. 식은 거거든요. 네. 빨리 식는다. 아까 얘기했죠. 뭐 빨리 오르고 빨리 식는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OC를 없애는데 저런 가열되는 물질을 만들어서 오른쪽 같은 장치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VOC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는 공장에 저런 설치를 했습니다. 다 전기 장비는 아니고요. 저기 네. 일부가 저런 기술이 들어가서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VOC랑 낙스, CO 있었는데 낙스는 자동차랑 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화학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전기화 기술을 사용했고요. 이제 아시겠죠? 말 안 해도. 딱 키면 쭉 줄어들고 온 오프. 끄면 명확하다. 올라가고. 낙스랑 CO가 같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전기화 기술을 적용해서 그렇게 빠르게 되는 거를 보여준 그래프고요.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자동차에 관심 많은 교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매연 저감하기 위한 촉매 장치가 들어있어요. 저기에 저희가 개발한 촉매를 담아가지고 실제 운행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낙스나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새로운 걸 넣었을 때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수소 생산. 수소가 또 중요하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에.
예, 중요하죠. 그 깊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수소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저 벌집 모양 같이 생긴 게 수소를 생산하게 만드는 촉매고요. 주황색 채워져 있는 게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액상 물질입니다. 저 액체에다가 촉매 벌집을 넣고 가열을 하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소는 연료 전지를 해서 자동차를 굴리거나 발전을 하거나 해서 쓸 수 있겠죠. 저거를 우리는 전기화 기술로 한다. 근데 이게 수소차랑 뭔 차이점이에요? 지금 그 수소차 돌아다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수소 기체를 쓰고 있거든요. 수소 탱크가 들어있어요. 고압 수소 탱크. 네. 그 수소가 나와서 발전을 하잖아요. 엔진을 돌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수소 탱크 대신 저 액상 물질을 넣겠다는 거예요. 장점이 많습니다. 이해됐어요. 부피가 확 줄어들고요. 그쵸? 굉장히 안전해요. 저 가스 액체 물질이 자체가 이게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건데 저기서는 이제 전기 가열과 기존 가열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거의 안 붙는구나. 저 동시에 켰고요. 히팅 온 했고요. 자동차 보이시나요? 저기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죠. 돌고 있다. 저기 수소가 나와서 아. 돌아갑니다. 저 네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 그 힘으로 수소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전기가요. 저런 형태로 수소를 저장해놓고 히팅을 하면 수소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 네. 저기는 지금 지나갔는데 11초 정도에 나오고요. 네. 오른쪽 기존 가열은 아직 안 돌아가요. 그러네요. 이제 예측되는 게 있습니다. 어. 딱 끄면은 전기가열은 딱 멈추겠죠. 이제 전기 가열은 다 나왔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소가 다 나왔습니다. 리액션 엔디드 끝났고요. 오른쪽은 아직도 안 나와서 배속을 올립니다. 24배속. 와. 시간 가는 거 보이시죠? 빨리 나와라. 4분, 5분, 6분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안 돌아가요.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8분쯤에 나오기 시작. 저기 수소 센서인데 빨갛게 불 들어오죠? 네. 수소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8분 넘어서. 근데 바퀴는 안 돌아가요. 그러네요. 수소 양이 부족한 거예요. 아. 한 번에 확 나와야 되는데 음. 찔끔찔끔 나오니까 이 바퀴를 돌릴 만큼 에너지를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작동할 수 없는 방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어디에 좋고 네.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있고 했는데 좀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네.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인덕션, 전기장판. 네. 전기화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덕션, 밥솥 이걸 엄청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뭘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네요. 딱 말씀하신 그거고요. 이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것들은 뭐 기껏해야 100도씨 안팎이죠. 전기장판도 100도 되면 안 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으로 가면 300도, 500도, 1000도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온도를 올라가기 위해서 아는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일단은 장치의 재질부터 바뀌어야겠죠. 그쵸. 500도에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파워도 훨씬 많이 줘야겠죠. 그걸 또 잘 흡수하는, 또 흡수할 수 있는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이유가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온도를 얻기 위해서 네. 고온을 버틸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 전기 발열 소재라는 걸 개발해야 돼요. 그거는 전기를 받아서 열을 내는 물질을 그냥 말하는 건데 인덕션만 해도 전용 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당연히 전용 소재가 필요합니다.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용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이거는 JH 저항가열 소재들인데 Y축이 전기 저항, X축이 열 전도도인데 그것들을 그래프에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 색칠된 거 빨강, 까망, 파랑 얘네들이 저항가열이 가능한 물질들이고요. 전기를 흘렸을 때 열이 나는 물질들인데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르다는 거고 쓸 수 있는 데도 다르고 썼을 때 방법도 다르고 어떤 소재를 어떤 곳에 적절하게 쓰느냐 저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어떻게 또 만드느냐 그런 기술들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MH 발열 소재를 개발한 것때 이제 온도를 가열하는 그래프인데요. 저 왼쪽 엠프티 셀 아무것도 없을 때 두 번째는 상용하는 소재고요. 오른쪽 쫙 있는 게 저희들이 개발한 소재입니다. 온도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죠. 검정색들. 네. 저희가 저 빨간색 특수 처리를 했을 때 뭔가 온도가 확실히.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네. 있죠. 올라가네요. 요리에 소금을 넣듯이 네. 화학적 처리를 딱 해주면은 음. 온도가 잘 올라가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기를 받아서 열을 잘 내는 소재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아까 저기 전기 발열 소재 얘기했잖아요. 네. 촉매란 거 우리가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두 개를 잘 합쳐야 돼요. 기존에는
총매만 쓰고 외부에서 열을 줬는데 지금은 발열 소재라는 걸 또 쓰다 보니까 이 총매랑 발열 소재를 잘 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총매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 잘 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데 저런 어떤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까만색 그래프는 총매가 없을 때, 초록색은 총매가 있을 때, 뭐 활성화 에너지 이런 거 다 제끼고요. 산을 넘어가는데 낮은 산이 넘어가기 쉽잖아요. 예. 총매가 산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1000도에서 되던 거를 500도에서 되게 한다거나 10년 걸리는 거를 하루 만에 되게 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하거나 빨리 가거나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총매고요. 반응을 돕는 물질입니다. 그것들을 아까 전기 발열 소재랑 잘 이렇게 결합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장치 설계입니다. 커지니까 장치를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제일 장치 설계가 제일 필요한 기술이 마이크로웨이브 히팅이거든요. 예. 아, 네.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계속 장점들만 얘기했는데 이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자레인지 써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뭐죠?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크다. 수분 날아간다? 수분. 오. 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지만 뭐죠? 제일 큰 단점이 골고루 가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어딘가는 좀 뜨겁고. 차갑고, 맞아요. 어딘가는 뜨겁고. 중앙만 중앙. 탄다. 네. 덜 데워지는 곳이 덜 있다. 그러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기파를 쓰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위상을 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센 데랑 약한 데가 있는 거예요. 파장에 따라서. 저 오른쪽에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와서 스터러 팬, 스터러라고 된 걸 거쳐서 가요. 예. 쟤는 돌아가면서 전자기파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반사시킵니다. 얘가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온갖 데로 다 가게. 그래서 최대한 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이 돌아가잖아요. 조금 더 골고루 익으라고. 그럼에도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에 산업에 쓰려면 온도가 골고루 잘 가열이 돼야 되거든요. 뜨겁고 차갑고 이러면 뜨거운 데는 빨리 가고 차가운 데는 안 가고 차가운 데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너무 뜨거워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골고루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저 왼쪽 위에 모드 스터러라고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가열하고 싶은 데는 저기 가운데 노란색 네모된 데거든요. 그렇게 쉽게 제일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고 아까 저기 접시 돌렸듯이 왼쪽 그림 위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표시 있죠?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요것도 이제 요리 돌리듯이 가열하는 물체를 돌리는 거고요. 네. 그때 결과가 오른쪽입니다. 안 돌렸을 때 확실히 돌렸을 다르네. 때. 오, 많이 다르네요. 돌아가는 역시 것도 할 수가 있다. 열전달은 돌려야 된다. 네. 돌려야 되네요. 예. 이거 바로 양꼬치의 법칙. 예. 양꼬치의 법칙. 예, 양꼬치의 법칙. 와닿네요. 역시 돌려야 됩니다. 요런 원리가 또 쓰는 우와. 것도 있어요. 타원의 정의 아시나요? 원이 두 개의 원. 이 한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모은 게 원이잖아요. 그렇죠. 타원은 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요. 그게 만약 이은 거리가 합쳐서 10이다. 그 10을 쫙 돌리면 타원입니다. 두 개의 점에서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고요. 그걸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 초점들의 특징이 저거예요. 여기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이라고 할게요. 빛은 저 벽에서 반사돼서 항상 반대쪽 초점으로 갑니다. 어디서 어떤 각도로 오든 간에 그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예.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저 왼쪽 복잡한 그림 제끼고요. 오른쪽 아래 안테나란 게 있고 캐탈리스트 베드란 게 있어요. 아까 알겠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열하고 싶은 데가 카탈리스트 베드고요. 네. 안테나가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나오는 데예요. 그럼 저기서 나온 마이크로웨이브 파는 벽에 반사돼서 다 저기 카탈리스트 베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장치 설계에다가 적용한 거죠. 전자기파가 파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것들이 네. 결국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안에서 어떻게 반사돼서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갑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딱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가 안 뜨거우면 망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간섭을 해서 어디가 뜨거워지고 어디가 차가워지는지 그거를 미리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가 가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장치 설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개발, 장치 설계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 크게 만드는 데는 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 데서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가 막 연구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막 볼 수 있게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우리가 잊고 있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겁니다. 오늘 한 그림으로 요약. 뭐죠? 피카츄, 라이츄. 전기로 피카츄 파이리. 열을 파일이구나. 만들겠다. 라이츄인 줄. 네, 전기로 열을 만들겠다. 불 대신에. 피카츄로 네. 파일이를 만들었다. 불 대신에.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이제 전기로 열을 만들겠다. 음.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미 가정에서는 전기화가 꽤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산업까지 확장하자 이건데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연료를 써가지고 CCUS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술도 필요한 영역이 있겠지만 전기화가 더 필요한 영역도 있겠군요. CCU도 전기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모든 부분을. 다 모든 것을 두 개가 분리된 모든 것의 근간이다. 제가 연구하는 센터가 CO2 에너지 연구센터예요. 거기 전환이란 말이 사실 빠져 있는데 예. CO2를 전환하고 에너지도 전환하겠다. 음. 네, 그거를 다 하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